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 설명하면서 언뜻 등 비수열 개념도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서 만들어진 어떤 수열의 형태였죠. 그죠? 당연히 등 비수열은 어떤 일정한 값을 곱하는 형태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n번째 항을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an이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에서는 이 an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냐면 첫 항인 a1에다가 공차를 n-1번을 더해서 등 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인 a1 여기서는 3에다가 곱하기 2를 할 건데 곱하기 2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n 빼기 한 번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너의 이제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일반화를 완전히 하면 an 일반항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등차 수열 표현처럼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n 빼기 m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한 끼리 서로 뺀 것이 공차의 형태로 표현이 됐다면 등비 수열에서는 한 끼리 서로 나눈 형태가 공비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를 이쪽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항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비수열에서는 한 끼리 서로 나눈 결과가 어떤 공비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식끼리 서로 맨날 빼거나 더해가지고 표현을 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식끼리 서로 나누거나 곱해서 우리가 식에 대한 변형을 하는 경향이 크다.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자, 등비수열의 이렇게 일반항과 관련해서 등차수열에서도 우리가 두 항에 서로 뺀 것, 그 다음에 두 항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등비수열도 서로 나눈 것, 그 다음에 서로 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잘 보시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그 값이 서로 같은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6과 12를 기준으로 보시면 3은 6보다 공비가 하나 적고 24는 12보다 공비가 하나가 더 많죠. 하나가 적어지고 많아졌으니 곱해주면 그 값은 서로 같아지겠지. 둘 다 72로 같은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합의 대칭성이 있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곱의 대칭성이 있다. 곱의 어떤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인 등비 중앙 표현은 요거예요.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는 a n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건 이제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세 항을 기준으로 얘는 공비가 하나 적고 너가 하나 많으니까 너랑 곱하면 가운데 게 이제 제곱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 세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를 조금 일반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너가 a n 1 곱하기 a n 2와 a m 1 곱하기 a m 2가 같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n1과 n2의 합이 m1과 m2의 합과 같아지면 우리가 항의 숫자의 번호가 합이 같으면 등비수열에서는 곱이 일정하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등차수열에서도 아까 이걸로 식변형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A 2 곱하기 A 7 같은 게 있다고 친다면 2 더하기 7이 되게끔 아무 두 숫자나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A 1 곱하기 A 8 같은 것도 되는 거고 A 4 곱하기 A 5 같은 것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것들의 합이 같은 형태면 어느 것이나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등차수열에서의 식의 변형을 하듯이 요게 이제 등비수열에서의 식의 변형, 어떤 구조적인 변형을 해서 연산을 간략하게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한다. 이게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등차수열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어떤 두 항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두 항들의 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두 항끼리 합한 거를 이렇게만 합하는 게 아니라 얘도 합하고 그래서 여러 개 SN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분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얘도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등비수열에서는 봐봐 서로 나눈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당연히 이것과 연결되는 개념은 사실은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교과서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 심화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A1, A2, AN까지 곱한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A1 곱하기 AN에 2분의 N승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가 A1부터 AN까지 등차수열의 합은 어때서?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이었다면 얘는 A1 곱하기 AN의 2분의 1승의 전체 N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그들끼리 서로 계속 같죠. 그래서 A1 곱하기 AN을 묶어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항이 홀수계가 되면 정 가운데에 등비 중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2분의 1승이 되면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쪽은 무슨 세 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루네 마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근과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일반 항이랑 그 다음에 등비 중항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 조금 보고 나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 한번 조금 봅시다. 어디로 오냐면 어디로 오냐면 합까지 다 설명하고 갈까요? 문제 좀 풀고 갑시다. 우리 187쪽 등비수열의 일반항 해서 네모돼 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맨 앞에 등비수열 맨 앞에 보시면 너의 일반항은 AN은 AR의 N-1승 이렇게 표현도 하고 AN 플러스 1은 R에다가 AN의 R을 곱한 거죠. 그죠? 혹은 서로 나눠서도 표현을 한다. 근데 이게 바로 이웃한 두 항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공비 한 개의 관계라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여러 개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넘어가 보면 이제 등비 중항 뭐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기본 문제 114-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등비수열 2, 마이너스 6, 18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486은 제 몇 항이 되는가? 2, 마이너스 6, 18 땡땡땡 마이너스 486 일단은 몇 번째 항인지를 보려면 등차수열에서 공차의 개수를 세듯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비가 얼마예요? 얼마씩 곱해주고 있어? 한 칸 갈 때마다 얼마 곱해줘요?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8이 되는 상황.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3인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마이너스 486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려면 그러면 얼마가 곱해지냐? 마이너스 243이 곱해진 거죠. 근데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의 5승이란 말이야. 즉 공비가 5번 곱해진 거예요. 첫 항에서 공비가 5번 곱해졌다는 거는 너는 몇 번째 항인 거냐면 제 6항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첫 항이 마이너스 2, 제 8항이 256인 등비수열에 공비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단 공비는 실수이다. 여기 실수라는 조건은 왜 주는 거냐면 실수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공비가 될 수 있는 복소수 범위의 값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2, A8이 256인데 그러면 A8이라는 거는 A1에다가 공비를 7개 곱한 거니까 서로 이제 나눠주시면 아래 7승이 마이너스 128이 나오시겠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실수 R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복소수 범주를 다 구하라고 한다면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7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지수로그 파트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잘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그 다음에 괄호 3번 같은 거 보시면 공비가 0.5이고 제 6항이 14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 공비가 0.5 제 6항이니까 A6이 14 구하고 싶은 건 A1을 구하고 싶어요. A6에서 A1을 찾아가는 방식은 공비를 5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되죠. 아래 5승. 즉 이 값은 14 나누기 0.5의 5승인데 0.5는 2분의 1이니까 14 곱하기 2의 5승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넘어간다. 448 나온대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수열의 공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현이 밑이 마치 2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공비라는 거는 n값이 1 커질 때마다 곱해지는 값이야. 그지? 그럼 내가 비록 밑은 2지만 지수가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지수는 2씩 커져요. 지수가 2씩 커진다는 건 곱해지는 값은 실제로는 2가 아니라 4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2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비가 된다. 만약에 너가 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인 4분의 1이 공비였겠죠. 마치 이제 지수함수에서의 밑을 판단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m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얼마가 곱해지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밑에 유제 14-1번이 있는데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4-1번 빈칸 채우기죠? 성현아 그만 좀 잘래? 왜 이렇게 졸아? 응? 집에서 엄마가 잠 못 자게 하지. 집에서 밤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놀다가 지금 집에서 밤늦게까지 짱녀 생각하다가 어제 거의 다 못했어요. 어제? 뭐 하다가? 숙제하다 숙제? 축구 봤어. 숙제하다 축구 봤다고? 아 그래 어제 무슨 기억 있어요. 그치 뭐 경기 하는 것 같았는데 들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죠. 선생님도 새벽에 롤드컵 하면 보곤 했어요. 이제는 하이라이트만 보지만 14-1번 유제 14-1번 빈칸 채우는 거 있죠? 요거
글쎄 왜? 뭐라고? 쉬는 시간에 집을 갈 수 있나요? 쉬는 시간에 집에 갔다 오게? 쉬는 시간에 영원히 집으로 가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수업하기 싫어. 언제는 좋아? 오늘 더 싫어요. 오늘 숙제도 안 해오고 아주 불량하네요 아주 태도가. 오늘만 가자면 오늘 숙제도 안 해오고 집도 가겠다고 하고 아주 무슨 일이죠? 싸웠나요? 아니요. 주어는 생략했습니다. 수업하고 싶으세요? 나? 수업 안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인이 돼서 일을 해보세요. 일이 하고 싶나? 끝까지 보내주세요. 하루 정도. 근데 그거죠. 어차피 우리들만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기왕 해야 되는 거면 즐겁게 하자죠. 수업은 피할 수 있는 거지. 피할 수 없죠. 자, 시험 점수 모두 100점으로 숙제 상세 A로 아주 잘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1번 4, 2, 공비가 2분의 1짜리니까 1,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고 얘는 3, 땡, 땡, 24인데 그러면 공비가 3개가 8이니까 6, 12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3번 얘는 이제 로그 x제곱 로그 x제곱은 2로그 x죠? 그럼 이렇게는 2가 곱해진 거니까 4로그 x 8로그 x가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분의 y, y분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x분의 y, y분의 x 얘는 사실 등비 중앙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얘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왜냐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거의 곱이니까 1일 수도 있고 마일일 수도 있다. 만약에 1이면 너가 이렇게 곱해져서 y 제곱분의 x 제곱인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의 y분의 x니까 마이너스 y분의 x 곱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의 y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다. 마지막 괄호 4번만 답이 두 가지다. 이런 이야기죠. 넘어갑니다. 어떤 일반항에서 첫 항을 구하는 방법은 n에다 1 넣는 거. 공비는 이제 밑을 관찰하시면 되는데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뭐 지수 유제 14-2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2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되는 뭐 이런 형태였죠. 넘어갑니다. 자, 기본 문제 14-2번 볼게요. 하기 싫은 걸 참는 게 되게 어렵죠, 사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 선생님이 이 생각을 딱 2번을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나는 뭐가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졌냐면, 나는 이과인데 도대체 왜 한국지리 이딴 거를 공부를 해야 하고 있어야 될까? 나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공대나 의대 같은 거를 지원을 할 건데, 그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할 건데, 왜 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한국지리나 뭐 국사 이런 거를 뭐 국어를 전공할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수학을 공부하는 게 이제 불편치가 않으니까 그런 불만이 없겠지만 누군가는 수학이 싫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럼 도대체 왜 나라에서는 대학을 이제 입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를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모두에게 동등한 과제를 주는 거야, 그냥. 이게 그 누구에게도 더 뭔가 편중되지 않게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은 잘하지만 나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건 좀 상대적으로 약했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회의 균등으로 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죠, 기본적으로는. 물론 아주 드물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게 재밌지 않니? 약간 이런,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학자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원생 아니면 보통 교수님들 중에 좀 덜어 있습니다. 그 뭔가를 알아간다는 그 즐거움. 너네가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 안 배우지 않나? 그 뭐 있어요. 그 욕구의 그 약간 뭐 그런 거 있어. 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뭐 거기서 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상당히 높은 등급에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니 결국에는 누구나 하기 싫은 건데 그 하기 싫은 거를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혹은 동일한 거를 줬을 때 이 아이는 얼마나 습득 능력이 좋은가? 이 사람은 동일한 것을 줬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재수라는 제도는 굉장히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재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 늦게 대학을 가도 집에서 학비를 대줬을 때 나는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재수를 못 하겠죠. 그죠? 형편이 안 돼서 실제 재수를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 가서 두 번째로 느낀 거는 훈련소에서 되게 불합리한 거를 많이 시켜요. 예를 들면 차렷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땀이 나서 뭐 어디 긁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러고 있다가 여기 막 긁어. 예를 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줄 다 엎드려 뻗치는 거야. 내가 머리를 긁었다고 여기 있는 6명이다, 7명이 다 갑자기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통나무를 들고 있어요. 그게 군대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를 긁으면 저 새끼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 머리를 긁은 녀석에 대한 화가 치민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또 뭐 약간 전우회부터 시작해서 또 이상한 것들 막 이상한 가치들을 주입을 시킵니다. 군대에서. 약간 그런 곳인데. 요즘 훈련소에서 결국엔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군인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보통 군인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내가 그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까? 아니에요. 좋은 군인은, 그러니까 판단은 상사의 몫인 거야, 사실은. 상관의 몫이고 그가 결정을 내리면 밑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뭐 체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옛날에는 많았잖아. 근데 그게 군인으로서는 사실은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야. 위에서 시키면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거부터가 이제 약간 쿠데타 및 약간 하극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불합리한 상황을 잘 참게. 불합리한 명령에도 잘 따르게. 그런 노예로 키우는 겁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약간 정신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나에게 계속 불합리한 거를 던져주는구나. 그거를 체념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어. 공부 누구나 다 하기 싫어요. 아까 나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일이 하는 게 좋냐? 일이 엄청 싫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일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적성에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막말로 집에서 놀 수 있는 것과 나와서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애들을 다독여가면서 여기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과 뭐가 더 즐겁겠니, 당연히. 집에서 고양이 배나 까고 배나 주무르고 있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나도 당연히 그래.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편하듯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없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잠깐 징징거리는 건 괜찮은데 그랬다가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공부이고 지금은 선생님의 본업은 해루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말에 해루질 가기로 했어요. 수온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낙지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 낙지 잡아오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낙지 탕탕이를 해주고 싶은데 안 되겠죠. 배탈 나면
엄마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구경만 시켜줄게요. 낙지 먹을 줄 아니, 성현아? 먹어봤어? 낙지 탕탕이 몰라요? 살아있는 낙지 이렇게 다리 탕탕탕탕. 응. 보통 뭐 맛있죠. 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되면 조금 빨리 마칠 겁니다. 제 3항이 12, 6항이 96인 등비수열. 우리가 요 등차 수열은 함수로는 1차 함수의 개념이야. 그지? 등비수열은 함수로 놓고 보면 지수함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수함수랑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게 다르냐면 지수함수는 미치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등비수열은 미치 음수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아까도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3인 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미치 이제 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지수함수 형태 비슷한데 여기서는 지금 3항이 12이고 6항이 96이라고 했으니까 A3, 12, A6, 96 두 가지를 주면 우리는 일단은 뭐부터 항상 구할 수 있냐면 공비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면 R의 3승이 8이 나오고 R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비가 2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자, A에는 첫 항인 A1을 가지고 식을 세우셔도 되지만 A3이나 A6을 가지고 세우셔도 돼요. 내가 A3을 기준으로 세워볼까? A3인 12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공비를 몇 개를 곱해주면 될까? 2에 몇 승이 들어가면 돼? N 빼기 3승인 거죠. 왜냐면 내가 어디부터 시작한 거야? A3부터 시작했으니까. 3부터 N까지는 공비가 몇 개? N 빼기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 공식을 A1 곱하기 R의 N-1승으로 쓰는 이유는 기준을 A1부터 찾아갔기 때문이고 굳이 여기서 내가 A3에서 다시 A1 갔다가 다시 여기서 AN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냥 A3에서 AN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두 개를 여기다가 줘서 그러면 너가 40 아니지? 3 되나요? 3? 뭐 이렇게 쓰시면 이제 A1이 3이라는 것도 조금 더 알아보기 좋은 그런 구조가 되기는 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쓰셔도 괜찮다. 괄호 1번 끝났죠? 첫 항 3, 공비는 2. 제 몇 항이 384인가? 는 384. 요거 풀어주시면 간단히 구해지겠죠.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오니? 20, 30? 30이 나오겠지 뭐. 왜냐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3으로 시작하는 32밖에 없으니까. 30이 맞죠? 그럼 n 빼기 3이 5가 되겠다. 그지? n은 8이 되는. 마지막으로 언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가? 단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해봐라. 그러면 12 곱하기 2의 n 빼기 3승 너가 크다 만 이걸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얘는 요거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크다 그리고 로그를 이용하라고 했으니 양변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로그를 취하면 얘는 4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로그 3이 0.477 더하기 n-1에 0.3010 너가 크다 4 요거 그냥 부등식 풀라는 거지 그지? 0.477을 넘기고 0.3010 나눠주고 1 더하면 n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뭐 계산이 굉장히 귀찮죠? 정석책은 또 이런 계산들이 깨알같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유제 14-3번에 괄호 1, 2번까지만 풀어볼게요. 유제 14-3번에 괄호 1, 2번까지만 푸세요. 조금 다른가요? 갔다 오세요. 보자. 잠깐만. 찾아줄게. 얘는 14 공개식. 요게 조금 다르구나.
요거 두 개 풀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내가 방금 요거 해설한 거예요. 유형은 같은데 개정이 되면서 저기 조금. 정은 무슨 책 갖고 왔니? 수원 이렇게. 수원? 저 공수? 수원? 수원? 옛날 수원? 지금 수원이 바뀌었는데. 수원이 바뀌어서 대수가 됐죠. 그러니까 대수책을 갖고 왔어야 돼요. 선생님이 준 건 사실 수원책입니다. 대수책이 없어서. 근데 거의 비슷해요. 흥경이 오늘 뭔가 좀 피곤해 보이네. 너도 어제 축구 봤니? 아, 그래. 그래서 채원이 또 힘들어서 뻗었다 왔구나. 그럴 수 있죠.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지? 체육대회, 수학여행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재밌을 때죠, 그 정도는. 서울숲? 오늘? 서울숲 가면 뭐하냐? 그냥 약간 도토리 깔고 뭐 김밥이라도 먹나요? 공부하고 좀 아, 그래. 5시 쓰라고 4시에 빨리 쓰고 그러고 있어. 그래, 뭐 시를 써. 이과가 써봐야 시가 뭐. 문과에게 맡기자 그런 거. 채연이 무슨 종목 나갔니? 농구? 피구 달리기 주다리. 아, 그래. 채연이 뭔가 피구 좀 잘할 것 같은데? 좀 죽였나요? 근데 300점 잘. 아, 그래. 너네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학교에서? 어디 안 갔어? 응. 수학인데 맨날 놀아요. 아, 그래? 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학 안에 애들 다 떠들어요. 아, 맨날 시끄러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거로 게임하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 물론, 선생님은 교대를 나온 게 아니라서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했겠지만, 암 걸려 죽지 않았을까. 자,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제 사망이 2, 제 7항이 162죠. 종아, 이거 숫자 좀 다르지? 숫자 같니? 같아? 같은 문제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제 10항과 일반항을 구해봐라. 일단은 공비를 구해볼까요? 우리가 3부터 7까지면 공비가 4개죠, 4개. 이 공비 4개가 81인데, 조금 주의할 게 있죠. 얘가 지금 짝수기 때문에 공비가 3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고, 실수라고 한다면 뿔마 3이다. 뿔마 3. 둘 중에 뭐가 되는지는 현재 모르는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수인 경우도 있겠죠. 공비 둘 다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공비를 구했고 A10, AN 구하면 될 것 같은데 A10 같은 경우에는 A7에서 가자. A7인 162에다가 8을 곱해줄게요.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2 곱하기 3의 7승인, 이거 27 곱해야 되는데, 그렇죠? 2 곱하기 2x, 3의 7승이 나온다.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반항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A 3인 2에다가 3을 n 빼기 3개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래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네. 첫 항을 기준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몇 항이 1458이 되는가? 는 1458. 2로 나눠주면 729는 3의 몇 승이냐면 몇 승이죠? 6승인가요? 3의 5승이 243이니까 딱 맞죠? 그죠? 그러니 n 빼기 3이 6, n은 9가 되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3번 옆에 보시면 이제 괄호 1번 뭐 증명하는 거 크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괄호 2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4-3번의 2번. 세수가 등차 수열, 세수가 등비 수열. 자, 숫자가 3개밖에 없고 등차 등비 수열을 이루면 여러분은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등차 중항은 양옆의 것의 합이 가운데 항의 2배. 등비 중항은 양옆의 거의 곱이 가운데 것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밑줄 양수 xy 밑줄. 양수 조건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주어진 식을 딱 보니까 2차식의 구조를 갖고 있죠. 2차식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 2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식을 정리를 했을 때 해가 2개, xy 순서상이 2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수인 쪽을 고르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잘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뭘 어디다가 대입할까? 밑에다가 요거 해서 대입할까? y제곱은 이거의 18배죠. 그러면 18y 더하기 8 곱하기 18인데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8 곱하기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근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8하고 18? 맞겠지? 8 곱하기 18? 18y는 넘어갔고 그럼 얘를 조금 일로 줘볼까? 3? 3을 주면 마이너스 24?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y는 24 또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지금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8 곱하기 18을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이쪽으로 3을 주고 식을 조금 변형해서 바로 인수분해 해낸 거 보이죠? 이거를 다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을 거치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둘 다 양수니까 얘기했지 뭐 x는 2x가 32니까 16 되겠네요. 일단 16, 24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다음에 밑에 유제 14-6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14-6번.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세수 x, 8y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중앙 그다음에 아니다. 얘는 등차 수열 이루는 거구나. 그다음에 옆에 게 등비 수열이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용해서 식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다. 뭐야 이건 또 사인이야? 저 이번 숙제 다음 주에 넌 안 한 거잖아. 얘는 했는데 안 들고 갔잖아. 너 반도 안 했잖아. 너 반도 안 했잖아. 반도 안 하고 갔어. 조금은 하고 가. 조금.
어차피 성경에도 하고 가야 돼.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등차 이룬다 x 더하기 y는 16. 등 b 이룬다 8 곱하기 2는 y제곱. 근데 양수 xy니까 y는 4가 되고 y가 4가 되니까 x는 12가 되죠. 쟤보다 더 쉽죠? 넘어갑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14-4번이 나오는데 얘는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예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는 잘 나오고 수능에는 요새는 이제 사장된 유형입니다. 잘 안 나와요. 도형의 활용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 있는데 만들어서 구등분을 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떼어내고 또 각각의 8개를 구등분을 하고 가운데 걸 떼어내고 그러면 이걸 여러 번 시행을 반복하면 남아있는 종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지금 원래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구등분을 했어. 구등분을 하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버립니다. 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원래 넓이의 몇 배가 됐냐면 9개 중에 8개만 남았으니까 9분의 8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짓을 여기서 또 하겠대. 각각의 8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제거하고 얘네도 또 구등분하고 또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시행을 했을 때 이만큼의 사각형의 넓이가 또 9분의 8배가 된 거지. 근데 8개에 대해서 모두 다 9분의 8배가 됐으니까 두 번의 시행을 하게 되면 너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9분의 8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20번을 시행을 하겠대. 답은 9분의 8에 20승 4의 제곱 원래 넓이에다가 이만큼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요거 정리하시면 답이 나와요. 밑에도 뭐 선분해서 등분하고 버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요거는 안 하셔도 된다. 잠시 쉬었다가 등비수열의 합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잠깐 쉴게요. 자, 봅시다. 우리 등비수열의 합 설명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안 많아요.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게 일단 조금 중요하고요. 등비수열의 합은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증명 과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M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A, AR, AR의 제곱 AR의 N 빼기 1승까지. 요게 이제 A1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될 텐데, 요거를 양변에다가 R을 곱한 식을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R 곱하기 SN. 이 되겠죠. 그러면 A는 AR이 되니까 여기다가 써주고, AR은 AR의 제곱이 되니까 요 밑에다 써주고, 땡땡땡 이렇게 와서 AR에 n-1승도 있겠지만 얘가 곱해지면서 AR에 n승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론 우리가 위아래를 서로 빼주시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게 되면 R-SN이라는 것은 요 중간 부분은 다 사라지겠죠?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떤 단서가 필요하냐면 SN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언제만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려면 양변을 내가 R-1로 나눈 거죠. R-1로 나누기 위해서는 R-1이 0이 아닐 필요가 있겠지, 그지? 즉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공비가 1이 아니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A에 n 플러스 1에서 A1을 빼고 R-1로 나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요것만 기억해요. 기억을 못하거나 요것만 기억하거나. 근데 이 공식은 사실은 여기서 오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고 그럼 공비가 1일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R이 1일 때 이면 AN 자체가 그냥 다 A가 되는 거죠. 공비가 1이라는 건 계속 A 시끄러워. A 그래서 이게 N개니까 SN을 이렇게 쓴다고. SN은 A가 N개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1차식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다. 너랑 공비가 1일 때도 내신에서는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 출제가 될 때가 있고 간간히 그래서 꼭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이게 잘 쓰여요. 자, 여기 이제 왜 잘 쓰이느냐? 너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총 3가지 요소가 필요해. 첫 항,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자리가 첫 항, 공비 이 자리가 n-1이 아니라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그래서 SN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를 구한다고 치면 2, 6, 9, 18 뭐 할까? 162. 자, 이런 거를 구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너네가 이거를 구하려면 첫 항이 2인 거는 알아요. 공비가 3인 것도 알아. 근데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지, 그지? 이 자리를 세줘야 돼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센다고. 항의 개수를 세려면 공비를 센다고 그랬어. 공비가 4개니까 항은 5개야.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요게 뭐의 역할을 하냐면 AN의 역할을 하죠. 공식을 잘 보면 AN 플러스 1에서 A1을 빼게 돼 있어. AN 플러스 1은 이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을 뜻해요. 그럼 니네가 이와 같이 나열된 수열에 다음 항이 있을 거라고. 누가 되겠어? 162에다가 3을 곱한 486이 되겠죠. 맞아? 요거에서 첫 항인 2를 빼줘요. 이거를 3 빼기 1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너네가 이것의 다음 항을 구할 수만 있으면 굳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식이 요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데 애들이 다 요거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한 등비수열의 합을 좀 간단하게 구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하고 그럼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런 거 해볼까? 8, 16, 2048. 자, 이런 거를 더한다고 쳐. 어떻게 되겠니? 원래 이거를 하려면 너네가 첫 항, 공비, 항의 개수 식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거의 다음 항에서 첫 항을 빼고 R-1, 공비에서 1 뺀 걸로 나눠준다고. 너의 다음 항은 누구야? 4096인 거 알고 있고 첫 항인 8을 빼주고 R-1로 나눠준다고. 아마
대수가 처음이신 분들은 사실은 이 공식을, 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풀어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풀이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신 분들은 매번 여기서 항의 개수를 세는 게 되게 귀찮거든 사실은. 이게 지금 몇 번째 항인지 세야 되잖아. 8에서 몇 번을 왔는지. 근데 그 짓을 안 해도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얘를 이용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로 원래는 넘어간 공식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럼 너네가 해봐. 이거 해볼까?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256을 빼고 공비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을 빼고 이렇게 요걸 썼으면 답은 맞아요. 하지만 센스는 없죠. 왜 센스를 본다고 그랬을까? 자, 기본적으로 어떤 수열의 합이라는 요소는 내가 이것을 더하는 순서가 상관이 있게 없게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이 합을 한다고 친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수열이 맞아. 그지? 자, 연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리수 싫어요? 분수 싫어요? 음수 싫어요? 나눗셈 싫어요? 이런 식이라고. 이쪽으로는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 수열이 되겠죠. 그죠? 즉 여러분이 관찰하는 방향을 꼭 오른쪽으로 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지금 요 번분수를 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다시 쓰는 식을 한번 보세요. 요쪽 방향으로 너의 다음 항은 512가 됩니다. 첫 항은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됩니다. 방금 쓴 식과 지금 선생님이 다시 써드린 이 식은 당연히 값이 같아요. 얘는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로 관찰하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여러분이 등비수열도 그렇고 등차수열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공차 혹은 공비를 이제 서로 마이너스 부호고 여기서는 역수로 관찰해서 식을 써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쓰셨으면 만점 풀이가 된다. 넘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공식 조금 재밌는 거 하나 써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A1, A2, AN이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A에 R의 N승 빼기 1, R 빼기 1
어지간한 경우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를 이제 상정해서 써드릴 거예요. 공비 1이 아닐 때. 자, tn이라는 걸 어떤 수열을 정의를 해볼 거냐면 an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 요렇게. 요렇게.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될까를 볼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SN과 TN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첫 항도 역수가 되고 공비도 역수가 됩니다. 너의 공비가 R이 되면 너의 공비는 R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R분의 1이겠지만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여전히 공비가 R이 됩니다. 즉 R의 식을 이 녀석이 첫 항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곱하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위아래를 그래서 서로 나눠주시면 tn분의 sn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a1 곱하기 an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수열에서의 역수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심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얘는 등비수열 파트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당장 여러분이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실력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때는 문제도 좀 보긴 볼 건데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193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정석책 볼게요. 자, 네모 박스 보시면 등비수열 합의 공식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 SN식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R이 1이 아닐 때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R-1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요거 써주세요. 아까 썼던 거 있죠? R-1분의 AN 플러스 1 빼기 A1 선생님은 요거를 다음 항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이죠. 다음 항에서 첫 항을 빼고 R-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쓸 수가 있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분모를 R-1로 쓰느냐 1-R로 쓰느냐 식이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를 그냥 곱한 그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고 뭐 꼭 반드시 두 가지를 외워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편할 대로 쓰시면 된다. 넘어간다. 그래서 기본 문제 14-5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라. 1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죠.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땡땡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까지. 자, 이렇게 이거를 우리 일반적인 공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첫 항이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중요한 거는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라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0승부터 n승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1개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너의 다음 항에서 첫 항 빼고 공비에서 1 뺀 걸로 나누거나 아니면 거꾸로 관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수월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수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써볼게요. 자, 너의 다음 항은 마이너스 2에서 첫 항인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을 빼주시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빼주시고 플러스로 다 바꿔주시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비슷하죠. 1부터 i의 허수 단위 i의 100승까지인데 1 i 제곱 i의 100승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비를 i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너의 다음 항인 i의 101승에서 첫 항인 1을 빼주고 공비인 i에서 1을 빼주고 그냥 이렇게
근데 i의 101승을 해보시면 i의 4승이 어차피 1이니까 너는 그냥 허수단위 i가 되죠? i마1, i마1 답은 그냥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도 마찬가지. 2부터 1024까지 공비가 이 자리가 1024의 다음 항인 2048 빼기 첫 항인 2 나누기 공비인 2 빼기 1 답은 204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굳이 여러분이 항의 개수를 세지 않아도 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유제 14-8번 풀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14-8번 풀어봐라. 요거 다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는데 원리합계가 이제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내신에는 나오는 학교만 나오고 교과서에 딱 기본 문제까지만 있어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안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원리합계가 궁금하면 수업을 해주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도가 워낙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난이도에 비해 중요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선생님은 안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으니까. 원리합계 약간 그런 거야.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게 얼마 후에 얼마가 되니? 약간 이런 거예요.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붙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분이 조금씩 넣는 거예요. 한 달에 선생님 용돈 얼마니 한 달에? 따로 받아요? 아니면 그냥 엄마 카드로 쓰나? 딱 받아? 용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 매달 이제 100만 원을 저금을 한 50만 원을 저금을 한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금하고 약간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얼마인가 약간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원리합계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풀겠죠. 근데 조금 표현이 뭐 희한한 게 있어. 월말, 월초 뭐 판단하는 시점이랑 뭐 이런 것들이 귀찮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로그 2의 4는 어차피 2죠. 그러면 너는 3 곱하기 로그 2의 4니까 6이고 9 곱하기 로그 2의 4니까 그러면 18 되나요? 땡땡땡. 근데 어디까지냐면 n항까지 더하고 싶대. n항.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너의 굳이 다음 항 뭐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첫 항도 알고 공비도 알고 항의 개수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요 공식에다 쓰는 게 좋지. 첫 항 공비 항의 개수 빼기 1 나누기 공비 빼기 1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굳이 이 경우에는 내가 너의 다음 항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불필요하죠. 두 번째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네.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256인 걸로 봐서는 마이너스 256의 다음 항은 플러스 512가 됩니다. 첫 항이 2니까 2를 빼줍니다.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를 또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너가 3이니까 10, 170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괄호 3번도 마찬가지. 지금 이 방식의 장점은 항의 개수를 안 세도 된다는 거.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짜리고 16 루트 2의 다음 항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2죠. 그래서 첫 항인 마이너스를 뺍니다. 플러스 1이 되겠지. 공비인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또 1을 빼줘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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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유리화 하시면 31 루트 2마1이 되겠죠? 이렇게 연산이 간단하게 나온다. 넘어간다. 14-9번에 괄호 2번이 아주 독특한 수열인데
14-9번에 괄호 2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14-9번에 괄호 2번. 9번에 괄호 2번. 999, 999, 9999 약간 이런 수열이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비둘기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비둘기 수열. 아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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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어차피 비둘기 수열에 실수배를 하면 된다. 약간 순환소수 같죠, 그죠? 순환소수 느낌 나죠? 이거 어떻게 보내요? 풀이하는 방식도 순환소수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약간 변형하면 등비수열이 나와요. 얘는 변형하면. 이거를 일반화를 할 수가 있거든. 9는 10의 1승 빼기 1. 99는 10의 제곱 빼기 1. 옆에 건 10의 3승 빼기 1. 10판까지니까 10의 10승 빼기 1까지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만 딱 묶으면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에다 뭔가를 실수를 1을 뺀 수열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부분 따로 써주고 등비인 부분 계산해주고. 등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등비가 더 어려워요? 등차보다 연산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등차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자,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더하게 되면 일단은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냐면 10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 있고 그 다음에 10의 1승부터 10의 10승까지니까 그 다음 항인 10의 11승에서 첫 항인 10의 1승을 빼고 공비인 10에서 1을 빼고 답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게 끝입니다. 통분해서 올리시면 되는 뭐 이런 문제였고, 자 14-6번 일단은 별표 치겠습니다. 14-6번에 괄호 2번이 되게 잘 나오는 형태인데 14-6번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거를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 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등차 수열을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뭐 이런 수열이 있어. 1, 3, 5, 7, 9, 11, 13, 15. 자,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같은 개수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묶어줘.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얘네 부분합을 계산해요. 얘는 4가 되죠. 얘는 12가 되고 뭐 2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원래 수열의 성질인 등차라는 성질을 유지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같은 개수로 연속되게 묶기만 하면. 이렇게 묶어볼까? 자, 얘는 등차 중앙이니까 9고 얘는 27이고 얘는 45 나오거든. 어때요?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의 성질을 유지를 하죠. 자, 이런 성질이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도 성립한다. 자, 둘씩 묶어볼까요? 당연히 되겠지. 얼마?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속된 부분합끼리도 등비수열이라는 성질을 여전히 만족을 한다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너랑 너를 알면 다음 얘네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랑 너를 안다는 거는 너랑 너 6개를 알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처음 3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3개의 관계. 처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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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개, 10개, 10개. 그래서 등차수열 문제 중에서 등차수열 문제 중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S 12, 뭐 10이고 S 22, 50일 때 S 30은 얼마니? 이런 거 본 적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10개, 10개, 10개란 말이에요. 10개씩 늘어가죠. 항의 개수가. 중요한 건 얘네끼리 등차는 아니야. 왜냐면 S20은 첫 항 A1부터 A20까지 20개거든. 그럼 얘는 사실은 누구랑 등차가 돼야 되냐면 A11부터 A20까지. 얘가 A1부터 A10까지. 다시 A21부터 A30까지. 이렇게 같은 개수가 돼야 등차가 돼. 처음 10개가 10이죠? 다음 10개는 얼마가 돼? 40이 되죠. 그러니 다음 10개는 7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70이라는 걸 알면 S20이 50이니까 여기까지 다 더한 거는 120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답이 120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등 B였다면 똑같아요. 너가 10이고 40이지? 얘가 70이 아니었겠지. 뭐였겠어? 160이었겠죠. 그럼 다 더하면 212였겠지. 이런 식으로 이 유형의 등차 등비 문제는 요 연속된 개수, 같은 개수로 풀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바로 누구냐면 14-6번의 괄호 2번이에요. 괄호 2번 먼저 볼까? 자,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 첫 항부터 10항까지가 33, 첫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문제는 등 B죠. 그리고 첫 항부터 5항까지니까 S5가 1, S12, 33. 그러니 S15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처음 5개가 1, 그 다음 5개는 32, 그 다음 5개는 너의 제곱은 102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어이? 맞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 다음 5개를 여기다가 더해준 너는 얼마가 나오면 1057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1057이 나옵니다.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SN 식에다가 대입할 필요 없이 이것들 간의 관계만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런 유형은 다소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4-6번의 괄호 1번 보겠습니다. 2항과 4항의 합이 20, 그 다음에 4항과 6항의 합이 80일 때 첫 항부터 n항까지 SN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거를 준 거야. A2 더하기 A4 너가 20, A4 더하기 A6이 80. 얘네를 가지고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고 등비수열은 서로 나누거나 곱해서 해결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거를 아래 식에다가 나눠주시면 사실은 이 식은 누구냐면 A2 더하기 A4에 공비가 2개씩 곱해지면 각각 A4랑 A6이 됐겠지, 그지? 너가 A2 곱하기 R제곱, 너가 A4 곱하기 R제곱 나눠주면 이 부분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우변은 4가 남아서 R제곱이 이제 4가 나오는, 공비는 2가 나오는. 공비가 나오고 나면 뭐 첫 항이랑 다 나오지. 왜냐면 A2는 A1 곱하기 공비 1개, A4는 A1 곱하기 공비가 3개. 이렇게. 그래서 10, A1이 20이니까 A1은 2가 되겠죠. 공비도 첫 항도 2가 되는. 그래서 A는 그냥 2의 n승이 된다. 이렇게. 끝났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2의 n승이다. 그러면 SN도 나오죠. SN은 너의 다음 항인 2의 n 플러스 1승에서 너의 첫 항인 2를 빼주고
공비 마이너스 1인 1로 나눠주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등비 합공식에 넣어봤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풀어보냐면 요 14-11번을 유제 14-11번 한번 풀어보는데 방금 푼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얘는 3항까지 합, 6항까지 합, 그 다음에 제 9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갑자기 제 n항까지 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칠 S는 얼마인가? S3이랑 S6을 가지고 첫 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결국에는. 요거 하고 합과 일반항의 관계하고 도형 하나 풀고 몇 시 끝나요? 한 45분쯤? 10시 전에 테스트 오답을 다 하면은 테스트 오답이랑 숙제랑 뭐 다 하면 뭐 한 55분 정도엔 갈 수 있지 않을까? 5분 일찍 가면 좋나요? 어떤 장점 있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렇긴 해. 나도 그래. 정우도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뭘 딱히는 없어. 그래? 교대생들 많으셔서 응. 근육이 이상했어. 언주 중에 어느 쪽에 있지? 언주역 근처에 있니? 삼성동에 삼성동? 거기 운동은 좋은가요? 그래. 선생님 그 집 근처에 언북중학교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 그럼 뭔가 가까운가? 약간 그 부분인가? 아닌가? 근데 저 문제 어. 그 요거? 이게 요거라는 거예요. A2에다 공비 2개 곱하면 A4, A4에 공비 2개 곱하면 A6. 그래서 요게 넣어야, 그래서 위아래를 나누면 얘가 약분이 돼. 이거 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제 14-11번에서는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줄 써줄게요. S, N 대 S, 2N 대 S, 3N 요 정도만 아시면 거의 이쪽은 뭐 등비수열의 파트는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는데 자, 요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1 더하기 R의 N승 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자, 이러한 비율을 만족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SN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너는 R 빼기 1분의 A의 R의 2N승 빼기 1이고 너는 R 빼기 1분의 A의 R의 3N승 빼기 1이죠. 약분한 거야 그냥. 요거까지 약분 슥슥슥 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공식에 따르면 저렇게 나온다. 자, 이걸 이제 왜 써드렸냐? 너 대 너의 B가 1대 9란 말이야. 이게 1대 R에 1 더하기 R의 3승이라는 얘기예요. N값이 지금 3이니까. R의 3승이 그냥 8이 나오죠. R은 2가 나온다. R은 2구나. 그럼 공비가 2니까 S3이 7이라는 데서 첫 항인 A1이 나오게 된다. 왜냐면 S3은 A1, A2인데 2A1, A3인데 4A1. 요게 이제 7인 거죠. 보시다시피 A1은 1이고 공비가 2고 첫 항이 1이니까 너가 2에 N 빼기 1 나누기 2 빼기 1 되죠. 이렇게. SN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여진다. 넘어간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4-7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 써줍니다. 합과 일반항의 관계.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 합에서 일반항으로 일반항에서 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배웠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개념은 뭐냐면 AN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SN이라는 식에서 SN-를 빼서 표현할 수가 있고 단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는 A1을 S1으로 그냥 정의를 하죠. 요게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제 가장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이 방식을 가지고 이제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거나 일반항에서 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등차 수열에서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자 SN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n이야.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AN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n 대신에 n-를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안 풀었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항상 너가 너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2배가 됐죠. 이렇게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A1과 S1이 같아야 되니까 1 들어가서 2 나오고 1 들어가서 2 나오려면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2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 둘이 더해서 2니까 더하기 3. 근데 상수항이 없는 이제 2차식의 형태로 이렇게 오락가락 했다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서는 생각보다 이 방식을 잘 안 써요. 생각보다 잘 안 쓰고 등비 수열에서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 풀지 않고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등비도 약간 어거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긴 한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저기다 놓고 계산하시는 게 편하다.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SN이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럼 AN은 어떻게 구한다? n 대신에 n-를 넣고 뺀다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인 부분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3의 n승에서 3의 n-1승을 빼는 건데 3의 n승은 3 곱하기 3의 n-1승이라서 이렇게 묶어주면 3의 n승-1로 묶여서 2 곱하기 3의 n 빼기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사실은 얘가 지금 잘 보시면 1 들어가면 딱 2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는 n이 2 이상일 때고 n이 1일 때는 A1은 2가 되는데 요거 1 들어가도 어차피 성립하지. 그러니까 굳이 2일 때랑 2가 아닐 때 구분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요때는 그냥 이렇게 써준다고. 근데 옆에 있는 거 괄호 2번 한번 볼까요? 괄호 2번. 자, 로그를 잘 바꿔서 써보면 SN은 2의 n승 더하기 1 나오거든. B가 주룩주룩 이제 소리가 좀 들리죠? 주룩주룩. 자, 이렇게 나오는데 n 대신에 n-를 넣고 또 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어차피 뒤에 있는 상수항은 n 대신 n-를 넣고 뺄 때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항상 없어집니다. 상수항이니까. 그럼 이제 요게 2 곱하기 n-1승이라서 뭐가 나오냐면 2의 n-1승이 나와요. 단 얘는 n이 2 이상이라는 거를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는 3 나오는 반면에 여기다 1 들어가면 1 나오죠.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둘 중에 뭘 따라가야 되냐면 항상 S1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 범위에서만 2의 n-1승이고 A1은 1이 아니라 3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AN은 사실은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지는 않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SN 자리에다가 n 대신에 0을 살짝 넣어보면 S0이 0이 되면 첫 항부터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0 넣어보면 어때? 1 빼기 1이니까 0 나오지. 근데 얘는 어때? 0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지. 그 0이 아닌 값이 정확하게 여기서의 A1과 여기서 A1만큼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잠깐 보시냐면 유제 14-1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 풀긴 할 건데 자, 3 곱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때 좋아요. SN을 주고 N승 플러스 K. 자,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와 같은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K 값을 정해달래. 등비 수열이 되도록 밑줄. 여러분은 그냥 이거 쓰라는 거야. S 0이 0이 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0을 갖다가 넣어보면 3 더하기 K 나오죠. K는 마3이에요. 그래서 자, 정석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AN을 구한다고 일단 n 대신 n-을 넣고 빼서 K는 또 없어졌겠지. n 대신 n-을 넣고 빼면 2의 n승 2의 n-1승 됐겠지. 3 곱해지겠지. 3 곱하기 2의 n-1승 됐겠지. 이거랑 똑같아요. 빼면 앞에 3배 돼 있고 K는 날라가고. 근데 이게 언제다? n이 2 이상일 때. 그럼 등비 수열이 되려면 이거를 2항부터 나열을 해보면 2 들어가면 6 나오지. 그 다음에 12 나오고 24 나오고. 자, 그럼 이 네모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3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A1은 어디서 오냐면 S1에서 온다고. 근데 이 S1은 여기다 넣어보면 6 더하기 K가 나온다고. 그럼 이 값이 3이 나오려면 K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3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일반항 구하고 첫항 구하고 갖다 대입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은 S0이 0이 되면 첫항부터 성립하는구나 를 아시면 훨씬 쉽게 푼다는 거예요. 이건 등차 등비수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이다. 극정으로 0이. 응? S0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S0이 0이 되어야지만 첫 항부터 이 관계식을 따라갈 수 있다고. S0이 0이 아니어도 돼요. S는 이렇게 정의를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수열을 나열해보면 얘는 첫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가면 2지. 3 들어가면 4지. 8이지. 잘 봐. 이렇게는 등비수열 되지. 근데 여기서 여기는 등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첫 항부터 등차수열, 첫 항부터 등비수열 이런 것들을 만족하려면 S0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요게 바로 원리 합계입니다. 자, 연이율 R 복리로 매년 초 적립하면 너는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이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내가 월 얼마씩 얼마짜리 예금을 적립하고 있고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넘어갑니다. 어젠가? 해외 기준에서는 비트코인이 또다시 신고가를 찍었죠. 역대 최고가입니다. 지금 여전히. 또 최고가를 다시 또 갱신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국과 해외 시세의 차이, 환율 문제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또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정말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만든 단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와 해외 그 코인 가치의 차이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높진 않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1,500, 1,600 가까이 되죠. 아니지.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되죠. 비트코인 한 개.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냐면 2003년인가? 2009년인가? 어떤 남자가 비트코인이 처음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이 가상화폐로 내가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나 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대. 자기 비트코인 100개를 줄 테니까 이 100개가 맞나? 10,000개였나? 10,000개였나 보다. 왜냐면 1조였으니까. 10,000개를 줄 테니 이걸로 나에게 피자 한 판이랑 바꿀 사람이 있냐. 그래서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피자 한 판을 얻어 먹었대요. 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돈으로 그 피자를 주문을 해주고 자기 그 지갑으로 비트코인 10,000개를 입금을 받은 거죠. 그게 현 시세로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어치의 피자다. 너무 맛있게 먹었을 것 같고. 물론 지금까지 갖고 있을 리는 없겠지, 그지? 자, 14- 우리 7번에 도형 문제 한 문제 있는데 요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냐면 연습 문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원 여러 개 있는 거. 너무 못생겼죠? 다시 태어나자. 2개만 할까? 아니야, 3개는 필요해. 에이, 역시 어려워.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림을 잘 그릴까?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가? 근데 이렇게 막 성형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 계란형으로 얼굴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막 그림을 개못 그려서 막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럼 이제 소송 들어오겠죠. 그림 나쁘지 않죠? 계란형? 조각은 그런가? 자, 좀 맞나요 이제? 다 접해야 되는데. 아이씨. 그러면 방법이 있어. 두 개만 그려놓고 접선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접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림이. 사이즈가 지금 엄청 없지 않아요? 왜냐면 얘랑도 접해야 되잖아. 해봐야지. 자,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아니네요. 자, 어쨌거나.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원들 자체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랑 아까 우리 숙제 문제 중에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니? 이거 등분한 거. 자, 얘는 반드시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n등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잘 봐. n등분이 등장하면 무조건 등차입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등분인데 등비인 경우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얘는 등분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사실은 닮은 도형이에요.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이니까 일정한 비율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삼각형끼리 닮지 않았나요? 물론 닮긴 했는데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간격이 일정하면 비율이 일정하진 않죠. 그래서 이게 닮음 도형이고 닮은 도형에서의 어떤 비율 관계에 따른 등비 중앙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원들끼리 접하고 그다음에 이 두 직선에 다 같이 접하는 이 원들의 반지름을 각각 R1, R2, R3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얘네가 R1, R2, R3가 어떻게 등비수열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증명 자체는 이와 같은 그림에서의 보조선을 잘 그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접점과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뭐 이쪽도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마무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수에발 내려서 요 두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로 갑니다. 요 두 직각 삼각형이. 자, 이 길이가 얼마냐면 R1 더하기 R2죠. 이 길이는 얼마지? R2 빼기 R1이죠.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R2 더하기 R3고 여기가 R3 빼기 R2입니다. 자, 증명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가 각도가 같으니까 이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저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같겠죠. 즉 R1 더하기 R2분의 R2 빼기 R1과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R2 더하기 R3 분의 R3 마이너스 R1이 같으면 됩니다. 해결이 잘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잘 곱해서 한쪽으로 후룩 넘겨버리면 등비중앙식이 사실은 나와요. 왼쪽으로 다 넘길게 곱해서. 자, 이렇게 아니다. 양쪽으로 쓰자. 이쪽은 요거. R2 맞아요. 미안.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왼쪽에다가 R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 R2, 요게 R2, R3, 마이너스 R1, R3. 자, 너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죠? R1, R3, 마이너스 R1, R2, R2, R3, 마이너스 R2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날아가는 것들이 생겨요. 이거 날아가죠? 그리고 이거 날아가죠? 그리고 너가 넘어가고 넘어오면 결론 이 R2의 제곱이 이 R1, R3이기 때문에 R2의 제곱은 R1 곱하기 R3가 됩니다. 자, 이 관계식이 뭐였냐면 등비중앙 관계식이었어요. 혹은 양변을 조금 나눠서 R1, R2로 나눠주면 R1분의 R2는 R2분의 R3 이와 같이 비율이 일정하다의 개념인 등비수열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들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됐죠? 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답지 나눠 드릴 거고, 요 테스트 오답 아까 나눠 드렸죠? 테스트 오답 푸시고, 과제 마무리할 거 마무리 하시고, 혹시 본인이 할 게 더 이상 마무리할 게 없으면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검사 받고 가시면 됩니다. 잠시 카메라 좀 끄고.